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거절결정 불복 심판 단계에서 심결 취소 소송할 때 그 새로운 거절 이유를 주장할 수 없잖아요. 심사 심판 단계에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거절 이유 말고 새로운 거절 이유를 통지할 수 없잖아요. 이거 새로운 거절 이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판례 하나 있는데, 주 선행 발명과 다른 선행 발명을 변경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 케이스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이제 거절 결정 불복 심판 단계에서 심사 심판 단계에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거절 이유 말고 새로운 거절 이유를 심결 취소 소송에서 주장을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제한설이잖아요. 여기 한번 읽어보면,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의 기각 심결의 심결 취소 소송에서 특허 청장이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심사 심판 단계에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거절 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면 이미 통지된 거절 이유를 보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심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사 심판 단계에서 통지한 심사 심판 단계에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거절 이유에 대해서는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의 심결 취소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지만, 새로운 거절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결 취소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게 요 판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는 뭐냐면, 여기 한번 봐보면 거절 결정 불복 심판 또는 심결 취소 소송에서 특허 출원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통지한 거절 이유에 기재된 주선행 발명과 다른 선행 발명이 변경하는 경우, 이 주선행 발명과 다른 선행 발명을 변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출원 발명과 공통점과 차이점의 인정, 이 공통점과 차이점의 인정, 첫 번째, 그러한 차이점을 극복하여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요 판단 내용이 달라지므로 실질적으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거절 이유에 해당하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관계를 한번 봐보면, 여기 출원을 했고 거절 이유 통지를 받았어요. 이제 진보성에 대해 가지고 이 선행 발명 1, 종래 발명 2, 선행 발명 1을 선행 발명을 주 선행 발명으로 하고요. 종래 발명을 부 선행 발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거절 이유 통지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출원 발명이 A, B, C, D라고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선행 발명이 요거고 종래 발명이 요거예요. 우리가 진보성 판단할 때는 출원 발명과 선행 발명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판단하잖아요. 공통점이 뭐예요? 요거가 공통점이고, 차이점이 뭐예요? 요거 세 번째 구성, 요 세 번째 구성이 차이점이잖아요. 그러면 요 선행 발명을 주 선행 발명을 하고 종래 발명을 부 선행 발명으로 하면, 우리가 여기 선행 발명을 주 선행 발명으로 하고 종래 발명을 부 선행 발명으로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보성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우리가 일단은 출원 발명과 주 선행 발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판단해요. 공통점은 뭐예요? 요거 구성 1, 2, 공통점은 구성 1, 2, 구성 4, 요게 공통점이죠. 차이점은 뭐예요? 요게 차이점이에요. 이 차이점을 부선행 발명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지가 우리가 진보성 판단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부선행 발명에 구성이 C가 있어요. 구성이 C가 있으니까 이 구성 C를 엿다가 도입을 해가지고 A, B, C, D 이렇게 만들면 A, B, C, D, 우리가 이제 진보성 이제 흠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진보성 판단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출원 발명이랑 주선행 발명이랑 일단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를 해요. 그죠? 그럼 차이점이 나오면 이 차이점을 부선행 발명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지가 우리가 진보성 판단 과정이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 주선행 발명으로 요거를 이제 요 선행 발명을 주선행 발명으로 하고, 요 종래 발명을 부 발명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 구성 3을 이제 종래 발명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지가 우리가 진보성 판단 내용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심사 단계에서도 이렇게 했고 심판 단계에서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주 선행 발명, 주 발명이 여기 선행 발명 요거, 부 발명이 종래 발명을 심사 단계에서 그렇게 했고, 우리가 이제 심판 단계에서도 주 발명은 선행 발명이고 부 발명은 종래 발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심판 단계에서 이렇게 거절 이유를 통지를 했고, 심판 단계에서도 그렇게 판단했단 말이죠. 근데 심길 취소 소송 와가지고 갑자기 주 발명은 종래 발명이고 부 발명이 선행 발명이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원래는 주 부였어요. 요게 심판 단계에서 심판 단계에서, 그죠? 심판 단계에서는 여기가 주고 여기가 부였어요. 그러면 여기 구성
공통점과 차이점을 판단해보잖아요. 출원 발명과 주 발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판단해보잖아요. 이 공통점은 구성 1, 2가 공통점이고 구성 4가 공통점이고 구성 3이 차이점이잖아요. 구성 3이 차이점인데 이 3을 종래 발명을 통해서 구성 3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가 주 발명이 선행 발명이고 부 발명이 종래 발명일 때 그렇게 이제 진보성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거꾸로 해보면 심결 취소 소송에서는요, 봐봐요. 주 발명을 종래 발명이고 부 발명이 선행 발명이고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주 발명이 종래 발명이고 부 발명이 선행 발명이다. 그러니까 심사 심판 단계에서는 얘가 주였고 얘가 부였는데 심결 취소 소송에서는 뭘 주장하냐면 얘가 주고 얘가 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주고 얘가 부다. 얘가 주고 얘가 부다. 심사 심판 단계에서는 얘가 주고 얘가 부다. 여러분들 이거 거꾸로 해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물어보면 심사 심판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새로운 거절 이유이면 우리가 이제 제안설에 따라서 새롭게 주장을 못하는 게 우리가 제안설이잖아요. 그럼 새로운 거절 이유인지 새로운 거절 이유가 아닌지는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는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 안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얘를 주로 했다가 얘를 부로 했다가 우리가 이제 심결 취소 소송 와가지고 얘를 주로 하고 얘를 부로 하잖아요. 그럼 판단 내용, 진보성 판단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주 발명이랑 출원 발명이랑 공통점과 차이점을 판단해 보잖아요. 보시죠. 주 발명이랑 출원 발명이랑 공통점이 뭐예요? 얘는 공통점, 얘 공통점, 그죠? 얘가 차이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부발명을 통해서 얘를 극복할 수 있는지, 요거 부발명이잖아요. 이제 얘가 부발명이잖아요. 부발명을 통해 가지고 얘를 극복할 수 있는지, 부발명을 얘에다 도입을 해요. 부발명을 얘에다 도입을 해가지고 A, B, C, D를 만들어요. 그래서 출원 발명으로 도출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올해 심사 심판 단계에서는 얘가 주고 얘가 부였잖아요. 그럼 구성 3을 선행 발명 종래 발명의 구성 3을 선행 발명에 도입할 수 있는지가 우리가 진보성 판단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얘가 주고 얘가 부가 되잖아요. 얘가 주고 얘가 부가 되잖아요. 그럼 구성 4를 그죠? 구성 4를 지금 선행 발명에서 종래 발명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가 되잖아요. 요게 이제 진보성 판단 내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보성 판단 내용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심사 심판 단계에서 그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진보성 판단 내용은 뭐냐면요, 요거 구성 3 있잖아요. 구성 3을 이 선행 발명에 도입할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 가지고 출원인한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를 한 거예요. 근데 심결 취소 소송에서는 구성 4에서 선행 발명에서 구성 4를 종래 발명에 도입할 수 있는지는 심사 심판 단계에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 안 한 거잖아요.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 안 했으니까 새로운 거절 이유 맞잖아요. 새로운 거절 이유인데 심결 취소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심결 취소 소송에서는 주 발명과 부 발명을 바꿔서 주장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다시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다시 읽어보면 주 발명을 다른 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우리 주 발명을 다른 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진보성 판단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진보성 판단 내용이 달라지니까 의견 제출 기회 부여한 거 아니잖아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인정하는 게 달랐잖아요. 아까 그러한 차이점을 극복하여 출원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기 달랐잖아요. 판단 내용이 달랐잖아요. 진보성에 대한 판단 내용이 달랐잖아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통지한 거절 이유를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거절 이유에 해당하니까 우리가 심결 취소 소송에서 새로운 거절 이유는 주장 못하죠. 그죠? 여기까지 할게요.